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2학년 학력평가 두 번째 지문, 과학지문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죠. 아무리 과학기술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 게 이루어지는 과정,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문학의 보기처럼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표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일치하는지 쓱 보고 넘어가는 거 일종의 팁. 우리 교실에서는 역시 요인물 각자 먼저 읽고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각자 먼저 읽고 요약하고 선생님 도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게 바로 공부의 순간이라고 했죠. 선생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표와 일치하는지 본문 읽기 전에 쓱 보면 좋다. 그래서 봤습니다. 24번. 보기는 응집제의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물이 탁도 뭐 이렇게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런 그래프구나. 이 정도만 띡 분위기를 보고 본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수 처리 기술에 관한 거구나. 뭔가 오염된 걸 가라앉히는 거.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침전이라는 말을 몰라도 가라앉혀. 그렇죠. 물을 흐린 거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무거운 경우,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 없이 당연히 중력만으로 가라앉겠죠. 이런 거를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하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 콜로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중력만으로 침전하기 어려운 미세하게 가라앉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질들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나 지금부터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 소개할 거야 라고 화제를 제시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정수처리 기술의 목적과 방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정수처리 기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부유한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침전, 탁도를 제거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특히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어려운 단어는 줍니다. 지문에. 그런데 주지 않는 건 지문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침전, 우리가 가라앉혀. 그렇죠.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표준국어 대사전은 부유가 뭘까요? 부유하는 부유물 둥둥 떠다니는 그렇죠. 물이나 물속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탁도가 뭘까? 탁도를 제거하는 거, 혼탁한 거. 물이 흐린 정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읽었을 때 콜로이드를 애들이 알까 싶었는데 콜로이드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은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는 뭐 이런 거겠다. 찾아보니까 혼합물의 일종이고 입자가 용매에 퍼져 있는 거 분산 상태에 잘 가라앉지 않는 거 이런 걸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독서 지문 읽을 때는 문맥 속에서 단어 의미 확인하는 거 알겠죠? 첫 번째 문단 정수처리 기술은 이런 건데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볼 거야. 두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 미세한 것들은 서로 끌어당겨서 가라앉는다. 응집한다. 모인다. 하지만 지금 정수처리 기술은 하지만 이 부분이죠. 노란색으로 밑줄 쳤습니다. 물속에서 떠다니는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봅시다. 집중해서 수소나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 전하가 있어서 쉽게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그 결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데르발스 힘 받지 않고 균일하게 분산되어서 안정성, 이런 걸 안정성이라고 하는구나. 분산되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둥둥 떠다닌다. 그러니까 탁도가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중요한 개념 간의 연결 확인합시다. 두 번째 문단, 이거는 약품 침전 방식 사전에 부유하는 콜로이드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건 반대로 발생 힘에 의해서 응집되는데 얘네들은 음전하를 갖고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해서 반대로 발생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속에서 분산되어서 이런 걸 안정성이 높다. 탁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3번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죠. 1단계 응집제 주입해서 전기적 중화작용, 2단계 가교작용.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약품 개념 양이온계 응집제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일단 세 번째 문단 약품 침전 방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응집제는 양이온계다.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꼼꼼하게 하나도 허투루 들어간 게 없다고 했는데 이 응집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최종에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게 왜 나왔을까 맨 처음엔 그랬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알았어. 4번 그래서 우선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그럼 다음에는 과교작용에서는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겠다. 일단 4번부터 처리합시다.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이온이라고 했죠.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양전하의 금속 화학물을 형성하고 이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전하를 띈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 콜로이드 입자 간의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는 거지.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되지 않고 뭔가 응집되기 시작하는 거지. 불안정화되고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다가 반대로 발생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응집해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라고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학물을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기 위해서는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한다. 교반이란 말 몰라도 그 앞에 물을 빠르게 젓는 휘젓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약품 처리 과정에서 4번 문단은 전기적 중화작용이 일어나 구체적인 정보 안 써도 됩니다. 양이온계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금속 화학물 양이온, 그렇죠.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면 물속에 있던 콜로이드는 음전하라고 했어. 콜로이드 입자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화가 된다. 반발력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이때 반대로 발생 힘이 작용해서 덩어리가 되고 빨리 되기 위해서는 급하게 휘저어야 된다. 교반, 휘저어, 섞음이란 뜻입니다. 전기적 중화되면 가교작용, 그렇죠. 가교작용. 읽어봅시다. 가교? 사랑의 가교? 뭐 이런 거? 일단 읽어봅시다. 가교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럭을 더 크게 만든다.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거워야 되겠잖아. 플럭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발생 힘만으로는 플럭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어떻게? 응집제를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화합물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럭과 플럭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가교,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뒤에까지. 가교작용,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 한다.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럭들은 하나의 큰 플럭에 대해서 이제 크니까 무거워져서 중력의 영향으로 빠르게 침전한다. 이러한 가교작용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럭을 만들기 위해서 접촉 시간 늘려주고 깨지지 않도록 연결이 깨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저어줘야 된다. 이를 완속 교반이라고 한다. 알았어. 가교작용 정리해 볼까요? 작은 플럭을 더 크게 하는 거다. 그럴 때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플럭과 플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큰 플럭이 되면 중적으로 침전되는데 이때는 깨지지 않게 천천히 휘저어줘야 된다. 가교,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이어주는 사물. 6번 문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깨끗해진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 낮아진 물에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 여기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응집제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잘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된다. 원래는 콜로이드 입자는 음전하였는데 그래서 이를 전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양전하를 띠면 중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는 다시 분산되는 거지. 차분하게. 물의 탁도는 높아지겠죠.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천하 역전 현상 정리하면 남은 응집제 양이온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가 양전하를 띈다. 재안정화 탁도가 상승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 이제 남은 최종 단계, 이 응집제가 다시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 침전 가라앉는 거겠지. 이 화합물은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데 이를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전하 역전 현상이 있다가 그다음에 남은 응집제의 채걸음 현상, 최종적으로 아까의 단계적으로 물과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해서 침전 가라앉겠지. 그물망으로 클로이드 입자를 흡착해서 침전 가라앉는다. 이게 그물망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비교적 아주 간단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정리하면 정수처리 기술 중에서 약품 침전 방식, 미션 부유하는 콜로이드 입자들 가라앉히기였습니다. 단계 응집제 주입 정기적 중화작용, 가교작용. 그런데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채걸음 현상이 일어나서 가라앉는다. 너무 간단한가요? 여러분은 그 워크북에다가 어떻게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정수처리 기술, 침전 과정, 부유한 오염물을 가라앉혀 침전. 그렇죠. 보통 침전 방식은 알아서 해. 근데 약품 침전 방식에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부유한 오염물질의 상태도 먼저. 그렇죠. 음전화 상태였는데 응집제 양이온계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중화작용, 가교 더 크게 하는 거. 그러고 전화 역전 현상이 있죠. 채걸음 현상까지.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보라고 했던 그래프를 보니까 알겠어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문제 2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늘 시험 문제 1번은 이 문제라는 거 알죠? 독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적 읽기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나머지는 적절한 거네 읽어갑시다.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빠르게 휘저어주라고 얘기했죠. 전기적 중화작용 다음에.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그렇죠.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클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침전 방식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킨다.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 늘리면 이건 뭐예요? 가교작용, 그쵸? 채걸음 현상? 아니지. 답은 4번이겠네.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반응하여 다양한 종류, 단계적으로 화합물을 형성한다. 알겠죠? 2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 반대로 발수힘, 니은 전기적 반발력이었습니다. 반대로 발수힘. 서로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기역, 밀어내는 아니에요. 기역,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는 아니죠. 끌어당긴다니까. 니은 전기적 반발력 멀어지는 아니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 아니지. 마이너스 가까울 때 서로 그쵸. 밀치는 힘이지. 답은 4번. 니은은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그 반대를 발수 힘의 문맥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전기적 반발력 제 이미 미리 써놨는데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이 여기서 전기적 반발력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네.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 답은 4번이죠. 아닙니다. 5번은. 24번. 드디어 그 그래프 나왔다. 이제 그래프 공부했으니까 정리해 봅시다. A는 뭐예요? 탁도가 가장 높았을 때 응집제를 주입하는 거죠. 화학약품. 그랬을 때 A와 B 구간은 점점 탁도가 낮아져. 전기적 중화작용 더하기 가교작용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탁도가 상승해
전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채걸음 현상으로 탁도가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침전성 급속 화음부를 형성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그 그물망 형태로 그렇죠. 가라앉힌다. 채걸음 현상. 그래서 탁도가 다시 낮아진다. 이 그래프 눈에 훤히 들어와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1, 2, 3, 4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5번 C 이후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 화합물 아니지. 긴 사슬 형태는 뭐였어요? 가교작용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거죠. B에서 형성된 C 이후는 뭐예요? 채걸음 현상이지. 긴 사슬 형태 화합물 아니죠? 답은 5번. 자, 25번 정리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도 정리하죠. 맞는 거 찾아서. 집어넣어 볼까요?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는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부유한다. 응집제를 주입하면 정기적 중화가 일어나고 콜로이드 입자는 불안정화, 침전, 응집 이런 거죠.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면 다시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채걸음 현상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오늘 선생님 하루 종일 독서지문 1번, 2번 수업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 고양이 늘 힐링이 되는 양이 사진입니다. 2마리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자기 좀 봐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의 공부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